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수적이었던 그 학문들이 지금은 너무나 먼 학문이 돼 있죠. 다시 애써서 지금 그것들을 챙기고 우리 끊어졌던 전통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릴 것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갑자기 그냥 학문이 비약이 없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세계를 논하고 문화를 논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가끔 주제넘게 종종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각도에서 주역이 어떤 새로운 눈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였지, 좀 주제넘은 얘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나름대로는 또 확신이 있고, 주역이 우리 삶을 좀 더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저는 조금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역 공부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주역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얘기는 조금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역을 공부하는데 계속 자기 삶을 괴를 통해서 음미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주역 공부를 통해서 자기도 발전하고 구체적인 삶도 더욱더 질 높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제사전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평소에 거처하면서 편안하게 여기는 것은 주역 괴의 순서요. 즐겨서 음미하는 것은 효에 붙은 점사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평소에 거처할 때는 그 주역에 나타나는 상징, 상을 살피고 그 주역에 붙은 점사를 음미한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머무를 때입니다. 움직일 때는 주역의 변화를 살피고 점을 음미한다. 그런 까닭에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 불리한 일이 없다. 이롭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주역에서 역의 순서, 의미가 있습니다. 역의 순서가 널리 정연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하늘과 땅으로부터 기재미재로 끝나는 주역의 순서,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위로 쭉 변해나가는 그런 순서들, 그 순서들이 우리 삶을 보고 세계의 변화를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역의 순서를 음미한다. 그리고 즐겨서 음미하는 것은 효에 붙은 말들입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은 말들입니다. 주역의 괴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다. 시츄에이션이죠. 그 중에서 당신이 처한 자리는 이 자리일 것이다. 이 자리는 어때야 된다라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에 붙은 사입니다. 효사. 효사라는 건 아시죠? 권위천괴 같으면은 첫 번째 효에 붙은 효사는 잠겨서 못에 숨어서 힘을 기르는 용이다. 쓰지 말라.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효는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이것이 효사들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충고가 되죠. 그것을 음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평소에는 주역의 상을 살핀다고 하는 거죠. 상은 뭐죠?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여러 상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괴를 보면서 수많은 상들을 보았습니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상징이죠. 그 다음에 상은 또 뭡니까? 잠용 상입니다. 못 속에서 숨어서 힘을 기르는 용, 그것과 자기를 맞추면서 음미를 하는 거죠. 잠용, 비룡, 다 상입니다. 못이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는 거. 택수곤괴 같으면은 연못에 물이 쫙 말라버린 상이죠. 이런 상들을 평소에 관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꼬치꼬치 분석적으로 따진다는 것보다 관조하는 것입니다. 딱 담당한 마음으로 살펴서 자기 삶에 투영시켜보는 것이죠. 내 삶을 그 속에 투영시키고 그 괴가 내 삶에 투영되는 이런 상호관계 속에서 담담하게 음미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점사를 음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일으킬 때는 뭘 보느냐? 주역의 변화를 본다는 게죠. 주역괴들은 그 속에 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다음으로의 변화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 괴에서 어떤 변화가 어떤 쪽으로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결정의 충고로 나오는 것이 점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길하다. 이렇게 결정하면 흉하다. 이렇게 점이 나옵니다. 조심하면 허물이 없다. 함부로 가면은 위태롭다. 강 건너는데 물 건너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점입니다. 왜 그런 점이 나오는가를 음미해서 자기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자가 움직이면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라는 건 어떤 신적인 존재 꼭 상정하지 않건 유신론이건 무신론이건 자연의 이치, 하늘의 도리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게죠. 길하여 이롭지 않은 일이 없다.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을 배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점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점을 쳐서 내가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느냐 점을 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역의 궤들을 음미해서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성장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정말 무슨 일마다 점을 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극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쳤는데 아무 탈 없이 뻘떡 일어나니까 옆에 가던 사람이 당신 그러지 말고 누워서 아픈 척하고 보험금 타내라. 그래서 그 말 들어가지고 얼른 불어먹거든요. 그래서 차가 그냥 출발해가지고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점수 갈 겁니까? 얼떡 일어나 말어. 차에 쳤는데. 그 다음에 충고를 듣고 그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거의 모든 생활의 영역들을 자기 습관, 평소에 하던 건전한 상식으로 행동을 해나갑니다. 우리 건전한 상식이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